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행복한 주말 오후인데 1시가 점심시간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정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이 시간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먼저 우리 손태근 대표님, 김일희 대표님, 김혜진 대표님, 우리 그리지선님, 이상호님, 그리고 서혜수 대표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강의 어떻게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PPT가 총 93장이에요. 총 93장인데 93장을 5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대표님들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커뮤니티 리더, 그러니까 뭐지? 1인 기업을 하면서 1인 기업가로 사업에 이기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소리 녹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긴장이 되나봐요, 교수님. 긴장하지 마시고. 네, 사랑합니다. 네. 저는 고마워 이 말 한마디로 3,000번 넘게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고마워 디자이너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의 실현을 원하는 이들에게 고사 덕행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돕고 있고요. 제가 핵심 가치로는 지혜, 성장,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대표님들, 우리가 1인 기업가잖아요. 1인 기업가로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저의 소망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1인 기업가로 성장하고 싶었고, 정말 진정성 있는 1인 기업가로 정말 나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결핍이 있었는데요. 이 결핍이 걸림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력의 결핍, 청각장애 결핍, 이력서의 결핍, 자존감의 결핍. 그럼 사랑하는 대표님들께서도 내가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싸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결핍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랬던 찰나에 제가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책, 이게 저희 인생책인데요. 제가 13번의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김미리 대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뭐 했어? 저요? 네. 네. 소설은 작가가 결론을 쓰지만 자기계발서적은 독자가 실천을 통해 결론을 쓴다는 것이다.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쓸 준비를 하라. 시간을 내라.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 투자하라. 네, 고맙습니다. 이게 2019년 9월 4일 날 실질적으로 읽었던 책이에요. 아, 정말 뭘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결론을 쓰고 이거를 가지고 나의 성공 이야기를 한번 쑥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19년 11월 15일 날 15년 단위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제가 고민되었던 게 저만의 이력서가 없었어요. 오직 이력서가 있었던 거는 웅진 싱크비 국장으로 했던 이력서만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제가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인 기업가로 강사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 않으십니까? 딱 고민이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저희 베란다인데 5개월 동안 물면서 책 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 초고를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머나 저하고 했던 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에게 백일감, 감사일기, 남편에게 편지 이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모든 것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저의 모든 것들이 이 뒤에 뒷부분에 저의 모든 것들이 기록물입니다. 제가 삶에서 책 속을 쓰면서 저의 삶을 키워드로 꺼내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책을 읽었고 기록했고 실천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난청과 가난 때문에 삼성에 3교대 생산직 입사를 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수 사원들 발탁이 되었는데 파워포인트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에게 100번을 넘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 기획서를. 그것도 PPT에. 그래서 저는 100번 넘게 거절을 당하면서 파워포인트로 계획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삼성이 그만두고 나서 연년생 3남매가 엄마가 되었는데요. 저는 10년 동안 삼성 일을 했기 때문에 또한 내 안에 꿈틀거리는 뭔가 나를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년생 3남매를 양육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저는 전지 판매 일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지 영업 판매를 하면서 저는 판매를 하기 위한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영업 강의. 이걸 15년. 그러면서 제가 지금 대표님들께 왜 저의 경험치를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님들의 경험은 뭐다? 콘텐츠다. 대표님 살아온 경험이 콘텐츠이고 진정성 있는 내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의 경험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에서 배워왔던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강의안을 작성을 해서 엄마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강의로 변화에만 관심이 되니까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영업은 안 하고 맨날 그 책을 가지고 강의만 한다고. 상담만 한다고. 그래서 이래서 카드값과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억 넘게. 그래서 저는 다시 자기 개발에 일을 잘하고 싶어서 5년 동안 강의하기, 책 읽기, 배워먹기
요거에만 몰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는 부분들은 뭐에 소홀했을까요? 집안일. 그럼 가장 불만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남편과 3남매겠죠. 그래서 저는 집은 꼴은 아니고 정리정돈은 안 하고 뭐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가 읽던 책을 쓰레기통에 2번이나 갖다 버리면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아유, 그 인간. 네,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2번이나 이혼 통보를 받으면서 고민했어요. 분명히 나는 자기 개발도 하고 있고, 감사일기도 쓰고 있고, 근데 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남편이나 가족들은 너만 생각하면 뭐 하는데, 너는 네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변하지 않았어. 말만 하고, 책만 보고, 일만 해, 일만. 너 혼자 가서 나가 살아. 그래서 저는 정말 분명히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 난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럼 진짜 변화는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갔더니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오직 읽기만 한 바보. 저는 이 책을 김병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띵! 충격을 받았어요. 뭐만 했다고요? 읽기만. 책 읽기만. 뭐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실천, 시. 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직 읽기만 했던 나를 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글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경험들을 꺼내어 봤더니 고마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마워를 닉네임으로 연결했어요. 뭘로? 고마워 디자이너. 근데 고마워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지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고마워 디자이너, 그래, 이제 나도 뭔가 더 해봐야지. 이제 돈도 벌어봐야지. 강의도 해봐야지. 이력서도 내봐야 되지. 그런데 브랜드 네임이 정해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 거지? 난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1인 기업가 배움의 길로 도전이 되었는데요. 저는 20년 4월에 1인 기업 86기 김정환 교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리딩 디자이너 김유수 작가님으로 인해서. 저는 이때 86기를 소개를 받았는데, 저에게 멘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원망했어요. 왜 원망을 했냐면, 교수님을 한 번도 저에게 소개를 해준 적이 없어. 자기네들은 교육을 받고 자기네 걸 다 하면서 김정환 교수님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김정환 교수님을 진짜 알았더라면 내가 1인 기업가의 길을 제대로 알았을 텐데 정말 눈물을 머금었어요. 그 눈물을 머금고 첫 시간을 참석을 했는데 멘붕. 교수님이 사명을 찾으래, 비전을 찾으래, 핵심가치를 찾으래. 이게 뭔 말이야? 혹시 대표님들 첫 시간에 멘붕 오신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만 그랬나? 다 그랬죠. 오메 교수님이 사명 찾으러 하고 비전 찾으러 가는데 나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사명을 황수희 대표님하고 같은 기수에 내가 사명을 찾기 너무 어려우니 교수님 어려우니 내가 같이 찾아보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대1 사명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께서 프로 CEO까지 하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프로 CEO까지 했어. 근데 제가 프로 CEO 시기 7월이었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다 콘텐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콘텐츠가 없었거든요. 고마워 디자이너라는 이름밖에.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마워가 돈이 되겠어?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해주신 말씀이 독서 모임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라. 독서 모임이면 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마워 프로젝트 하겠다고 독서 모임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또 멘붕.
어떻게 이거를 프로젝트를 만들지? 실행의 방법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대표님들 아니었습니까? 프로 CEO까지 하면서 멘붕? 나만 그랬나? 교수님 저만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저는 또 막막했어요. 프로 CEO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무엇을 배워야 되지? 그리고 나서 배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노트북이 깨졌어요. 누가 갖다 버렸을까요? 남편. 네, 왜요? 줌만 하고 앉아있다고. 하루 종일 줌만 앉아있다고, 줌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줌만 앉아있다고. 그래서 노트북 갖다 부셔버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방황이 시작됩니다. 배울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또 뭐하지? 배움을 찾아 나서고 또 배움을 찾아 나서고 언제 난 시창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또 책에 집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책을 제대로 읽었는데요. 우리 이거는 이지선 대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 네, 100만 장자 메신저를 제가 15번 넘게 읽으면서 교수님의 사명, 의미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 지치더라고, 사명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의미 있는 삶과 물질적인 만족 두 가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이용해서 뭐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우면 의미 있는 삶도 되고 물질적인 만족을 두 가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했을 때요? 꾸준히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 주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 그 경험 메시지가 뭐였어요? 고마워. 이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모티콘. 궁디빵빵. 나는 나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 그리고 그 럭키 토끼 인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매일 저는 알렸어요. 이모티콘으로. 그래서 저는 마케팅 어디서 했느냐면 블로그, 댓글, 오픈 채팅방, 댓글. 나 고마워 디자이너예요. 나는 나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궁디빵빵. 이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했더니 뭐가 됐었냐면 고마워 디자이너님이세요? 아, 구디님이세요? 저를 모르는데 온라인 세계에서 나는 나의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 고마워 디자이너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브랜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을 온라인, 특히 챌린지, 두 번째 블로그, 세 번째 인스타, 여기에서 따뜻한 소통이 댓글. 교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단톡방에 SNS에 따뜻한 온도를 올려라. 그 말씀 드렸을 때 교수님 따뜻한 온도를 높인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따뜻한 댓글로 소통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댓글로 통해서 저는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단 한 명부터 독서 모임 리더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 관계 마케팅 하면서 한 명씩 연습을 하고 나서 고마워 책방 1기, 2기 런칭을 했습니다. 10월 20날 런칭을 이렇게 했었는데 97,000원인데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를 높게 받았어요. 97,000원. 그런데 이렇게 런칭을 했는데 20년 7월 7일날 10시 36분 런칭을 했는데 댓글을 몇 명 달았을까요? 여기에다. 네, 딱 한 명. 와, 런칭해놓고 댓글, 이렇게 블로그만 보는데 아무 댓글을 안 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때 저녁 8시 반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다시 이걸 나누었어요. 10시 반하고 8시. 두 타임을 했어요. 아, 알게 된 거예요. 1인 기업은 오전에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녁 시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오전에는 지방 1인 기업, 오후에는 저녁에는 워킹맘 위주로 두 번을 나누어서 다시 런칭을 했더니
지금 장희지, 윤석희 대표님, 최은희 대표님 이분들이 저 와서 고마워제밥 독서 모임에 해가지고 11명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저는 꾸미전도 요청에 의해서 핑크펭귄을 정말 많이 읽고 나서 이 독서 모임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틴의 경험을 통해서 고마워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정성을 들이는 게 챌린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지선 대표님은 블로그 하잖아요. 그 블로그 챌린지 정말 강추하거든요. 이유는 이 챌린지가 나의 찐맥의 가장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써온 2015년부터 써온 감사 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만의 차별화된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반, 저녁 8시, 새벽 6시 하루에 3번의 피드백을 거의 7개월 동안 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챌린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독서 모임 챌린지 경험을 가지고 고마워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챌린지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 고마워 프로젝트까지 제가 가장 잘했던 거는 이렇게 삶의 경험을 다 어디에 넣었냐면 커리큘럼에 넣었어요. 커리큘럼에 넣어서 독서 모임을 할 때 제가 1대1 데이트했던 경험을 가지고 고마워 프로젝트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나의 삶의 키워드는 뭐다? 콘텐츠다. 그래가지고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책 추천 도서까지 해가지고 이 고마워 리더 과정이 66만원의 혜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아까 서두에 말씀했었죠. 당신만이 깨달은 메시지를 뭐하라? 존재감을 알려라. 그래서 저는 어떤 존재감을 알렸냐면 1대1 강의를 할 수 있는 모든 강의는 섰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배웠던 총 투자 비용이 5천만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1인 기업 하면서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뭐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줌만 몇 번 했냐면 1대1 고마워 데이트를 통해서 3,000번을 넘게 했어요. 핵심 가치를 넣어서 저는 성장을 기록으로 지혜는 고사덕해 고마워요 사랑해 덕분에 행복해요 먼저 주는 거 기쁨은 이 피드백 이 핵심 가치를 매일 하루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3,000번을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월 1,300만 원까지 벌어봤거든요. 사람들이 왜 떠날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입단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배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결심을 했습니다. 1인 기업은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으라. 김영환 교수님. 1인 기업을 교수님께서 강의한 게 이것을 다 실행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1인 기업 재수강에 14번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제가 9번째 재수강한 날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요. 1인 기업이란 무엇인지 이때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1인 기업이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재수강 기회를 주셔서. 저는 9번째 재수강한 날 1인 기업가란 강점, 가치, 비전을 세우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강점, 가치, 비전을 세우고 세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현실적 성과를 만들어서 이게 1인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내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교수님의 그 하나하나를 강점을, 가치를, 피드백을, 세계적인 전략을, 관계 마케팅을, 현시절 성과를 디지털 바인더로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4번 재수박하면서 하나씩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를 1인 기업이 너무 어려워서 단계를 구분하고 나다움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걸 꽂고 씹어서 지금은 리더들의 리더를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교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1인 기업이라 뜻도 뭔지 모르는 채 돈만 벌겠다고 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너무 반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1인 기업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실행을 했냐면 이 비전을 가지고 삶의 핵심 가치, 사명은 고사떡해, 지혜의 핵심 가치, 이거 세 가지를 뭘 했느냐 다 실행을 했습니다. 이 목표 경영, 시간 경영, 지식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지털 바인더로 이미지와 시각화, 매뉴얼에서 모든 것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의 차별화 전략, 교수님께 차별화 전략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마워 코칭, 300번 넘게, 강의 기회, 강사 기회, 프로젝트 기회, 비즈니스 컨설팅.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다 기록을 통해서 리더는 기록의 경험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꿈 리스트를 저만의 프로젝트화해서 되고 싶은 모습에 중점을 했었고 2022년도부터 바인더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하나씩 실행을 통해서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거, 기록 경영을 통해서, 하루 피드백을 통해서, 왜? 나한테 배울 게 없으니까. 그러면 리더는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디지털 바인더로 저희 피드백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1인 기업은 말이 아니라 일과 삶이 하나가 된다. 교수는 일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저의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암묵지에서 형식체를 만들어라. 저는 매번 이 기회가 올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1인 기업을 재수강합니다. 교수님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또 이번엔 이기가 왔습니다. 나의 진정성이 왜곡이 되어서 제가 8개월 동안 무너지면서 모든 프로젝트를 멈춤을 했어요. 저는 아낌없이 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왜곡을 하더라고요. 나의 진정성이. 그러면서 작년 23년 3월부터 모든 과정을 스톱을 하고 6개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3,000번을 줌을 하면서 몸무게가 20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싶은 모습을 집중을 합니다. 4개월 동안 20kg를 감량을 해요. 10,000보, 20,000보, 30,000보. 어떻게 했느냐 보여드릴게요. 진흙입니다. 어머니 시댁에 가서 서촌의 갯벌에 가서 4개월 동안 걷습니다. 그리고 갯벌을 띱니다. 작년 4개월 동안. 저는 20kg를 감량을 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의 삶의 찌꺼기를 버렸습니다. 나는 1인 기업가를 한다고 하는데 나의 지식으로만 하려고 했었구나.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까지가 많은 것들은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을 했었구나. 저는 갯벌을 걸으면서 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했었구나. 나는
이 거친, 이 돌밭, 가시밭길, 내 마음의 밭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지 않고 먼저 씨앗을 뿌리려고 했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5년차 1인 기업가로 걸어오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 모든 것은 나의 거친 마음의 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3,000번은 넘게 상처받고 떠나고 성장 안 하고 기록하고 몸부리치면서 루틴을 하면서 그것은 씨앗이 뿌린 게 아니었던 거고 나를 받을 자격이 늘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번 재수강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랑하는 대표님, 넘어지십니까? 쓰러지십니까? 상처받습니까? 진정한 콘텐츠는 일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돼, 내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1인 기업 5년의 시행착오로 1인 기업 여성 리더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경험, 총 30년의 경험을 모아가지고 사업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저의 강력한 경영 루틴은 필사입니다. 필사. 그래서 지금 필사 김상미 대표님, 도덕경, 신다미 대표님, 그리고 저는 이제 감사일기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기록 경영, 교수님께서 기록 경영 성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디지털 아이패드로 시간 관리 꿈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분들은 컨텐츠만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 마케팅이거든요. 이 관계 마케팅을 통해서 관의와 삶이 하나가 되도록 보여주는 건데 저는 돈 엄청 많이 써요. 만약에 여기 계신 이신원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그분들에게 수익을 거의 20% 30% 써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정성이에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1인 기업 수료를 하면 항상 꽃다발 사들고 합니다. 왜요?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교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교수님께 은혜 갚을 길은 그들에게 꽃다발 사들고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오더라도 갑니다. 그리고 마인드 경영. 고마워요 사랑해 덕분에 행복해요. 고사덕해. 왜? 교수님께서는 이 마인드 경영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족사랑 경영. 저는 이제까지 웅진이 15년 동안 일만 했었던 사람이 저는 지금은 가족사랑 경영을 합니다. 가족 독서 발표회를 하고요. 고마운 컴퍼니 내에서 5명이 가족 감사 일기를 씁니다. 제가 사업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요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자기 경영이었던 거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사업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팁은 14번의 재수강을 기회를 주신 김영환 교수님 덕분이었습니다. 반복의 힘으로 꾸준히 실행을 통해서 저는 처음에 독서 모임 미디어에서 1인 기업 모든 과정을 컨설팅 할 수 있는 2019년 11월 15일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교수님의 가르침, 실행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다른 분을 돕느냐면 실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걸 참고를 하시면 대표님들께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제가 지금 1인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강의 기획을 하는데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떼어가지고 강의를 해서 그들에게 런칭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저한테 이 강의를 하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이 강의 안으로 강의를 하겠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모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 맺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이거를 삶의 키워드를 빼왔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분의 삶이 커뮤니티 리더를 키우기 때문에 컬이라는 이름을 삶의 핵심 키워드를 꺼내서 풍요로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안을 이렇게 도커리 커리 다 뭐예요? 삶의 키워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이게 강의는 특히 온라인 컨텐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깨달은 메시지를 이렇게 강의를 넣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도와야 돼요. 정말 도와야 돼요. 지식적인 부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스토리가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이미 뭐예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나 이렇게 극복했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 기획, 강사 컨설팅 모든 컨텐츠가 런칭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수료식 하고 있거든요. 이분. 이 과정을. 저는 여기에서 강의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한 분은 여기 계신 대표님이신데 그리치선 대표님이세요. 내가 이거를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제 블로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분은 블로그로 성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뭐 해라? 챌린지를 해라. 모든 거를 그냥 하지 말고 해라. 해서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강의안을 세워주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보시겠습니까? 이분의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짤막하게.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에 거의 6개월을 고민했어요. 이분의 삶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 블로그를 하나 통해서 정말 엄마들이 온라인 이력서가 검색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영상 만들기에 정말 많이 걷고 울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이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네. 이분은 뭐 했어요? 오로지 블로그의 기록을 통해서 사랑하는 대표님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온라인 하시라고. 삶의 이야기를 성장을 소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다면
어떤 얘기가 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만 컨텐츠가 무엇인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게 진정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얘기가 오냐면 내 거가 아니라 남의 거. 저는 PPT는 제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기획을 통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영상 선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먹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쏠까요? 왜 그동안 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지금은 리더를 도우면서 그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거든요. 미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삶의 모든 노하우, 고마운 말 한마디로 제가 여기까지 온 고마워 편지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툴면 서툰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콘텐츠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시행착오의 경험은, 쓰러지고 넘어진 모든 경험은 독서 모임 리더의 길이고 1인 기업 길이고 모든 가정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김영환 교수님, 여기 계신 대표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덕분에요, 행복해요. 고사덕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